안녕하세요, 국투입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이빙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이빙에 관련된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여러분, 커피 전문점 가보셨죠? 커피 전문점 가면 우리가 점심 먹고 간단하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즐기며 다시 또 오후에 바쁜 일과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테이크아웃도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개인 용기를 가지고 다녀서 거기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처럼 이런 용기나 컵들이 없으면 우리가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스쿠버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를 담는 용기인 공기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공기통, 일부 이제 뉴스 보도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산소통이라고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 물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예외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선 우리가 현재 숨쉬고 있는 공기를 용기에 압축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기는 공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배우신 분들은 공기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기통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일정 정도 시간 그 공기를 담아서 그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정 시간 수중에 체류하면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압축된 공기를 담아가는 용기를 갖다가 우리가 공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통은 자, 외형적인 분류를 하게 되면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실린더, 용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막의 역할을 하는 밸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린더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는 크게 알루미늄 합금 재질과 그 다음에 스틸, 강철의 재질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이빙할 때 사용하는 용기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공기통 같은 경우는 자, 스틸 공기통에 비해서 가볍고 그 다음에 녹이 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강철, 스틸 재질의 공기통 같은 경우에는 자, 강도는 알루미늄보다 더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녹이 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공기통에는 여러 가지 표식들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제품에 이름이 써여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인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TC와 DOT라고 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증기관이 미국이냐 캐나다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질을 표시하는 3AL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건 알루미늄의 재질을 표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스틸 재질 같은 경우에는 3A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AL 뒤쪽으로 표시된 자 207 혹은 3000이라고 표시되는데, 실린더에 허용되는
압력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은 207바, 그리고 3000은 PSI겠죠. 3000 PSI를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로는 탱크의 일련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그 뒤로 탱크의 수압 검사일을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080, 요거는 탱크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조하는 회사에 따라 각각의 표기하는 방식이 다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탱크의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린더가 있는데, 크게는 100큐빅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은 건 6큐빅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실린더의 용량은 약 80큐빅피트 정도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리터로 따지면 약 11.1리터의 내부 용적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기통의 빈 통일 경우에 무게가 약 1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물속에서 약 2.7kg 정도의 양성부력, 양성부력 뭐죠? 뜨는 거 얘기하죠. 빈 공기통의 경우에 물에 들어가서 약 2.7kg 정도 뜨는 양성부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틸 탱크 같은 경우에는 공기통이 비더라도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탱크보다 양성부력이 덜하여서 웨이트 벨트를 알루미늄 탱크를 사용할 때보다 더 적게 사용해도 됩니다. 탱크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버들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죠. 가서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탱크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탱크 밸브를 열어서 유관 검사라고 해서 라이트를 집어넣어서 탱크 안쪽에 이물질이나 혹은 탱크 안에 부식 정도를 확인을 하고, 아울러 열은 김에 이제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초 검사일부터 약 5년이 되면 수압 검사라고 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소를 보내서 탱크의 변형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 경우는 첫 해와 두 번째에는 약 5년 간격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폐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압 검사에서는 약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용 후 탱크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민물로 외부를 깨끗하게 바닷물을 제거해서 보관하시면 되고,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탱크에 약간의 공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남아있으면 외부의 오염물질이 탱크 내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기 탱크의 압력을 약간 남겨놓는 것도 요령이 되겠습니다. 탱크를 보관하실 때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는 세워두시되, 바닥이 평평하지 않다면 눕혀서 보관해서 탱크가 넘어졌을 때 충격에 외부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기통, 탱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기통은 압축된 공기를 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공기통의 재질은 알루미늄과 스틸 재질로 나누어지고, 각자 실린더 용기 위쪽으로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습니다. 공기통은 1년에 한 번씩 밸브를 열어서 유관 검사에서 내부의 이물질이나 파손들을 확인하고 1년에 한 번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5년마다 수압 검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용 후에는 민물로 외부를 깔끔히 세척하고 넘어지지 않게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눕혀놓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시엔 공기통에 약간의 압력을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공기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기통이 없으면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통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기통의 막의 역할을 하는 탱크 밸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